안녕하십니까. 신조의 쿨톡 시작합니다. 지난 3월 7일이었죠. 중앙지법의 지기현 부장판사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을 취소하면서 김재규 사건을 언급을 했습니다.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요.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구속 취소 결정을 하는 것이 상당하다. 만약 이러한 논란을 그대로 두고 형사재판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상급심에서 파기 사유는 물론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도 재심 사유가 될 수 있음. 이렇게 해놓고요. 가로 열고 예를 들어 최근 김재규 사건의 재심 결정 등 가로 닫고 하면서요. 김재규 사건을 언급을 했는데 최근에 이 김재규 사건이 재심이 결정이 됐습니다. 2월 19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지난달이죠. 서울고법 형사 7부에서 이런 결정을 내렸는데 김재규 사건 뭐 여러분들 다 너무 유명한 사건이니까 다 잘 아실 거고요. 1979년 11.6 궁정동 안가에서 만찬 중에 당시 중앙정보부장이었던 김재규가 박정희 대통령과 차지철 경호실장을 총으로 사살한 시해한 이런 사건이죠. 그래서요. 당시 그 김재규는 바로 체포가 됐죠. 그래서 11.6 사태 한 달 뒤인 1979년 11월 26일에 군법회의에 회부가 됐습니다. 군법회의에 회부가 됐는데 이 죄명은 내란 목적 살인, 그다음에 내란 숙의 미수 혐의였어요. 그리고 이게 다음 해인 1980년 5월 20일 대법원에서 최종 사형으로 확정돼 가지고요. 확정된 지 나흘 후에 사형이 집행됐고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은 이제 사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그런 사건입니다. 그런데 김재규 전 부장의 유족이 5년 전에 재심을 청구를 했어요. 이거를 재심은 다시 이 재판을 해달라, 다시 심판을 해달라 이런 청구인데요. 그 재심 청구 사유는 이렇습니다. 2020년 5월 김재규라는 인물에 대한 역사적 논의 수준이 진화하고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재심 변호인단은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당시 보안사령부, 전두환 대통령이 그 당시 이제 보안사령관이었죠. 보안사령부가 군법재판, 그 쪽지 재판, 보안사령부에서 쪽지를 보내면 그 군사법원의 재판부가 그 쪽지 그대로 재판을 진행을 했다. 이런 식으로 보안사령부가 쪽지를 통해서 재판에 개입했다. 그다음에 피고인들의 발언 내용이나 재판 진행 내용이 공판 조서에 그대로 적혀 있지도 않다. 그다음에 당시 그 김재규 피고인의 변호인들조차 대법원의 판결문을 열람하지도 못했고 김재규의 살해 동기,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을 시해한 동기 이것도 제대로 진상 규명이 안 되고 은폐가 됐다 하는 겁니다. 이제 내란 목적 살인이라고 이제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했는데 이 내란 목적 여기에 대해서만큼은 살인한 거는 분명하나 그 내란 목적의 살인, 요 내란 목적만큼은 빠져야 되고 그 부분만큼은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는 게 재심 변호인단의 주장입니다. 이게 당시 군사법원에서도요. 1980년 대법원에서도 이 판사들 사이에 이견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군사법원에서 이제 1심, 2심까지 나오고 최종심은 이제 어차피 대법원으로 가는데 그 대법원에서도 판사들 사이에 이견이 있어가지고 보통 이제 이게 사건이 올라가면 대법원에는 4개의 소부가 있습니다. 소부 하나에 이제 판사 4명이 심리를 하게 되는데요. 소부가 3개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판사 4명이 이제 심리를 하게 되는데 근데 그때 양병호, 서윤홍 2명의 재판관이 이 내란 목적 살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소부의 판사 대법관 4명이 있는데 그중에 절반인 2명의 대법관이 내란 목적 살인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이 반대 의견을 내니까 이 소부로 이제 최종
결정할 수가 없어서 전원 합의체로 넘어갔습니다. 전원 합의체. 근데 이제 대법관 총수는 대법원장 포함해서 14명입니다. 14명인데 8명은 그게 내란 목적의 살인이 맞다라고 1심과 2심 군사법원에 손을 들어줬고요. 그 대신 6명이 이게 내란죄는 성립이 되지 않는다. 내란죄 성립은 되지 않는다. 그래서 8대6으로 이제 내란죄가 확정이 되게 되는데 8대6이면 당시 1980년 분위기에서도 대단히 팽팽했다는 거죠. 그 전두환 신군부가 이제 5.17 비상계엄 전국 확대, 그다음에 이제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한 유혈 진압 뭐 등등 서슬퍼런 시대인데 그 당시 분위기로 봐서 8대6으로 6명의 대법관은 내란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이 소수 의견을 냈고, 근데 이제 소수 의견을 낸 판사 대법관 6명이 당시 전두환 신군부의 유무형의 압력으로 1년도 안 돼서 자리에서 물러난 적도 있다. 자리에서 물러난 적도 있다. 그리고 왜 민간인인 중앙정보부장이면 민간인인데 뭐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이 뭐 육사 출신이고 군 장교 출신이고 그건 다 아는데 중앙정보부장 때는 민간인인데 왜 민간인을 군법회의에 기소를 했느냐. 그리고 또 수사 과정에서 고문과 가혹행위가 있었다. 고문과 가혹행위가 있었다. 이런 게 이제 재심 청구 사유였어요. 그래서 서울고법은 재심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재심 개시를 결정을 하는데 그 결정문을 보면요.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단 소속 수사관들이 피고인 김재규를 수사하면서 여러 날 구타, 전기고문 뭐 이런 폭행과 가혹행위를 했다라는 게 인정된다 하는 거고요. 그 당시 이제 김재규와 같이 수사를 받고 또 같이 처형된 사형 선고를 받은 다른 피고인들의 진술을 봐도 그 가혹행위가 있었다는 게 분명하다 하는 거고, 그리고 그 당시에 이미 김재규 피고인은 수사관들로부터 전기 고문 등의 그 물리력 그런 고문을 받았다 하면서 항소 이후 보충서에 또 그런 의견, 또 상고 이유서에 그런 의견을 적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김재규 부장의 변호인을 맡았던 안동일 변호사, 이분은 그때 김재규를 접견해 보니 검붉은 고문 흔적도 있었다. 뭐 이런 것도 이제 다 증거로 채택이 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재심 결정을 한 재판부는 이거예요. 그 당시 수사에 관여한 사법경찰관이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것이 증명됐다. 직무에 관한 범죄가 뭐예요?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를 고문을 했다는 거죠. 그게 입증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소시효가 완성이 돼서 확정 판결을 받을 수 없는 때에 해당되므로 이게 형사소송법이 정한 재심 사유에 해당된다. 이런 결정을 내렸어요. 물론 이제 검찰은 이 재심 개시 결정에 대해서 바로 즉시 항고를 했고요. 사안의 중대성, 역사성 등에 비춰 봐서 재심 개시 여부는 대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는 게 이제 즉시 항고의 사유였는데, 자, 그렇다면은 이 지기현 부장판사가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를 하면서 왜 수십 년 전에 김재규 사건을 거론을 했는가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지기현 판사가 구속 취소를 한 1차적인 이유는 구속 기간 계산이 잘못됐다. 시간으로 해야 되는데 일수로 했다. 근데 일수로 하는 거는 기존 실무 관행이었습니다. 근데 새로운 계산법을 제시를 한 건데, 근데 구속 취소 사유가 딱 그거 하나만은 아니에요. 설령 구속기간 계산법이 문제가 없었다 할지라도 이 공수처의 수사 권한이 있는가 없는가,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권한이 있는가 없는가, 이것 또한 절차상의
논란이 있었던 걸 인정했기 때문에 그것 또한 구속 취소 사유가 됐다 하는 건데요. 근데 그 주기현 판사는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권한이 있다 없다 이렇게 판단하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그거는 결국 대법원에서 판단하는 문제다라고 얘기했어요. 대법원의 최종적 해석과 판단 등이 있기 전까지 윤 대통령 변호인들이 들고 있는 사정만을 이유로 피고인의 구속에 관한 위법 여부를 섣불리 판단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측은 이 공수처의 내란 수사, 그다음에 뭐 체포영장부터 구속까지 이게 다 불법이다, 위법이다 이런 건데 지기현 부장판사는 그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아봐야지 윤 대통령 측 주장처럼 지금 위법한 행위였다 이렇게 섣불리 판단할 수는 없다. 대법원에서 매듭질 일이다 이런 취지였어요. 그래서 그 구속 취소 결정문에 이렇게 썼습니다. 이러한 논란을 그대로 두고 형사재판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상급심에서의 파기 사유는 물론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도 재심 사유가 될 수 있다.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구속 취소 결정을 함이 타당하다. 뭐 이런 결론인데 참 여기서 참 웃긴 얘기가 한때는 지기현 판사 보고 뭐 화교다, 화교 출신이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에게 굉장히 안 좋은 판결을 내릴 것이다 하면서 엄청나게 근거도 없는 인신공격을 해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구속 취소하면서 풀려주니까 갑자기 그쪽 사람들에게 이 지기현 판사가 영웅이 됐어요. 정말 애국적인 결단에 경의를 표한다는 등 최고라는 등 막 이런 건데 자 그러면 이 지기현 판사의 그 구속 취소가 이게 그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내란죄 자체에 대한 판단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결정문에 보면 계엄이라는 단어도 등장하지 않아요. 다만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하는 게 적법한 것인지 근데 본인은 판단할 수가 없고 그거는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판단할 문제인데 근데 이런 그 논란이 있는 건 사실이니 논란이 있을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자. 이게 이런 그 취지가 반영이 돼서 일단 구속을 취소시키는 거다 하는 건데 근데 여기서요 이런 거예요. 이런 적법성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구속을 시켜서 그 구속상 때에서 재판을 받게 하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판결 파기 그러니까 내란죄 혐의는 인정이 되지만 그 수사 과정이 적법하지가 않았다. 공수처가 이런 식으로 개입해서 뭐 체포도 하고 구속영장도 치고 하는 수사 과정이 적법하지 않았다 하면 암만 내란 혐의가 입증이 된다 할지라도 절차적 흠결이 아주 중대한 흠결이 이게 있기 때문에 판결 파기가 될 수도 있고 설령 이게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 판결이 난다 할지라도 훗날 재심 사유가 될 수 있다. 김재규 사건처럼 재심 사유가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이거는 어찌 보면 길게 보면요. 이 지기현 판사가 무슨 윤석열 대통령을 풀어주고 싶어서 구속 취소를 한 게 아니라 미래에 있을 그런 판결 파기라든가 재심 결정 이러한 소지를 좀 미리 차단하고 없애기 위해서 이럴 때는 한번 이거를 한번 깨끗하게 치유하고 갈 필요가 있다. 이러한 논란을 말끔하게 치유하고 갈 필요가 있다. 이런 취지에서 구속 취소를 한 것이다.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과거의 김재규 사건의 예를 든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길게 보면요. 어찌 보면 이게 윤석열 대통령 당장 풀려나서 좋은 것 같지만 길게 보면 안 좋은 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구속 상태에서 계속 재판을 받고 1심, 2심 유죄 판결 받았는데 대법원 가보니까 그 공수처 수사 그거 잘못됐다.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되면 그냥 그게 판결 파기도 돼버리고요.
또 뭐 최종심이 확정됐다 할지라도 나중에 재심 사유가 돼버리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점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뭐 지기현 판사를 화결합시고 뭐 황당하게 공격할 때도 그렇고 또 구속 취소했다고 뭐 영웅이라고 또 뭐 환호하는 것도 그렇고 그 다 어리석은 행위고요. 이 법리적으로는 이 구속 취소가 장기적으로는 경우에 따라서는 윤 대통령에게 안 좋게 작용할 수도 있다. 뭐 하는 것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